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보장 내용과 형태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되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상황, 나이, 성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 가치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네, 보험료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 전격 보험 분석 프로그램 보험 골든타임 진행의 송다함입니다. 지난해 증시 하락에 힘입어서 연금저축펀드의 연간 적립금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연금저축 신탁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수수료 차감 후의 수익률도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 신탁을 압도했다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때 우리는 저축보험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 알토마토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축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보험에 대한 각종 고민들도 저희가 모아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골든타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전문가분들을 연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128-2610, 02-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셔서 들어오신 다음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방송 시간 안에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골든타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내 보험료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 전격 보험 분석, 보험 골든타임.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2610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전격 보험 분석, 보험 골든타임. 여러분의 보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어센틱 금융그룹 유현종 전문가, 박세별 전문가, 장우혁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인사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돈, 제 돈처럼 생각하겠습니다. 보험 전문가 유현종입니다. 반갑습니다. 길잡이가 되어주는 별, 샛별. 여러분의 돈, 제가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박세별입니다. 네, 막막했기 때문에 외면해 오셨던 문제들 제가 대신 고민하겠습니다. 삶을 듣고 금융을 말하는 전문가 장우혁입니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 보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보험하면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갖고 있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하지만 또 투자의 목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보험은 한번 설명을 들으면 너무 어려워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가 참 힘든데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알기 쉽게 중요 체크 포인트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나눠볼 주제 어떤 걸까요? 바로 저축보험의 모든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보장성 보험에 반대되는 대표적인 상품이죠. 세제 혜택과 비과세, 그리고 연금까지 자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상품이 바로 저축성 보험이 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저축보험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보장을 받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손 들어보실까요? 오늘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1부터 10까지 A to G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축성 보험이 어떤 보험 상품인지 설명을 해주셔야겠죠?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축성 보험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이제 목돈 마련이나 노후 생활 자금을 모으고 내가 낸 돈보다 만기 시에 받는 돈이 훨씬 많은 보험으로서 비과세 저축이나 연금저축보험, 세제 혜택이 있는 이런 상품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 좀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요즘에 좀 증시가 화랑이라 네네. 저축성 보험보다 다른 상품들을 찾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펀드나 이런 것들을 보신 경우도 있고
적금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이런 상품은 왜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다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소득이 있으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필연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도 있겠죠. 개인연금도 있을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3층 보장론이라고 합니다. 선진국은 예로부터 이제 노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떤 소득을 보장받아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왔고 이런 3층 보장론에 입각하여서 노후 자산들을 구축해 왔습니다. 제일 먼저 국민연금부터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6,000원짜리 한 끼마다 짜장면을 먹는다 하더라도 세 끼를 먹으면 18,000원입니다. 그리고 30일 계산하면 식비로만 54만 원이 소비가 되는데요. 이제 가족이 둘이면은 100만 원이 넘고 셋이면은 이제 150만 원이 넘어가겠죠.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국민연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2층 퇴직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적인 생활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버스를 탄다던가 아니면은 간단한 생필품을 구매한다던가 이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3층 개인연금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개인의 성향이나 기호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노후에도 결혼식을 간다던가 좀 가전제품을 바꾼다던가 이런 필수적인 생활에 필요하겠죠. 이런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개인연금을 필요하고 국가에서는 이런 개인연금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은퇴 후 3, 40년의 삶을 어떻게 보내는지 중요한지 고민하게 됨에 따라서 이런 상품이 만들어졌습니다.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노후가 되면 좀 걱정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상품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또 여기서 저 같은 일반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종류도 너무 많고 설명도 어렵거든요.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큰 형태로는 세제 적격 상품과 비적격 상품이 있습니다. 세제 적격 상품은 세액 공제를 받는 상품으로 납입을 하시는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 비적격 상품은 비과세 상품으로 납입을 하시는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이 없는 상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전문가님 말씀을 들으면 세제 적격 상품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만 들으면 당연히 세제 적격 상품을 가입을 하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금융상품에는 항상 장단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세제 적격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액 공제 상품이기 때문에 납입을 하시는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이 있어요. 연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IRP, 즉 개인 퇴직연금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300만 원이 추가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총 7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년간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면 16.5%, 5천만 원 초과가 되면 13.2%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한 7천만 원 정도 연봉을 버시는 분이 700만 원을 최대치로 연금저축에 가입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700만 원 곱하기 13.2%가 되니까 92만 4천 원을 환급을 받으시게 되는 거고요. 연봉을 4천만 원 받으시는 분께서 700만 원을 최대치로 연금저축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라고 가정을 하면 700만 원 곱하기 16.5%가 되니까 115만 5천 원을 환급 받으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제 적격 상품은 연말 정산을 하실 때 환급을 받지 못하고 되려 토해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유리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친구들도 보면은 매년 이렇게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많이 속상해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돈도 모을 수 있고 세금도 아낄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세금 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없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세제 적격 상품은 그런 분들이 많이 원하시는데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지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각자 개개인이 자기의 노후를 단단하고 탄탄하게 준비를 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이 가능하게 된 거고요. 하지만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단점 또한 정확하게 아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제 적격 상품은 정말 연금으로 사용을 하셔야만 도움이 되는 유리한 상품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는 이걸 연금으로 사용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혜택을 준 거기 때문에 연금으로 사용을 하지 않게 됐을 때에는 페널티가 적용이 됩니다. 이처럼 연금 저축의 최대 장점은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건데요. 대신에 최대 단점이 존재하게 되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페널티가 있어서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가 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연금저축을 5년 동안 400만 원을 납입해서 운용 수익이 200만 원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5년 동안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로 받은 혜택이 총 264만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로 363만 원이 부과가 돼서 99만 원을 손해보시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2천만 원을 내고 200만 원의 수익이 났음에도 수익의 절반에 달하는 99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연금저축에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또 연금저축보험은 정확히 말하자면 세금 이연 상품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야 될 세금을 지금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늙어서 내게끔 만들어진 상품이라는 거죠. 자, 연금저축보험을 중도하지 않고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꾹꾹 참아서 나중에 노후에 연금으로 사용하게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세금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 표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이제 연금저축보험에 이제 가입을 하였을 때 받는 혜택과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하였을 때 받는 이제 세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기타 소득세 16.5%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연금 소득세가 나와 있는데요. 60대에는 5.5%, 70대에는 4.4%, 이제 80대에는 3.3%의 연금소득세가 발생을 하고, 이 금액들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십니다. 종합소득세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데요. 연금뿐 아니라 다른 소득까지 합쳐지면은 좀 소득이 커지다 보면 세금 받는 부분이 많아지시니까 말 그대로 젊어서 내지 않는 세금을 늙어서 내게 되는 저축보험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장단점을 딱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분명히 연금저축보험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헷갈리실 법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주셨는데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향후에 활용 시기가 되면 어떤 점들이 유리할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세제 적격 상품에 대해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비적격 상품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겠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적격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세제 혜택은 없는 상품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나름의 장점이 있거든요. 10년 유지를 했을 때 비과세 혜택이 있다는 점과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시게 될 때 연금소득세나 종합소득세 과세에서 제외된다는 점. 즉 젊어서 세제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늙어서도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중도에 본인이 원하는 수익을 달성해갖고 해지를 하시게 되더라도 10년 이내에 15.4%의 이자소득세만 납부하시면 되고요. 수익 및 중장기 목적으로 하신다면 비적격에 어울리실 거고, 세제 혜택하고 안정적인 연금 재원 마련하기를 원하신다면 적격 상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좀 생각을 해보면 저축성 상품에 돈을 납부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수익을 어느 정도 보게 되는지 또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저축성 보험은 그 수익 구조에 따라서 약정한 공시이율대로 적립금이 불어나는 금리 연동형 상품하고, 채권이나 펀드 등에 투자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적립금이 달라지는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나뉘게 되고요.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게 되는 금리 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국고채나 회사채, 양도성 예금 증서 등의 유통수익률 같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객관적인 외부 지표 금리의 일정 이율을 가감하고 보험사별 운용자산 수익률을 반영해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매달 산출하는 금리고요. 당연히 공시이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적립금에 불이되는 이자도 줄어들게 되고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거든요. 계속해서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보험사들의 운용자산 이익률이 떨어지고 역마진 우려가 생김에 따라서 공시이율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을 위해서 금리 연동형 상품에 가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시이율이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입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을 위해 금리 연동형 상품에 가입하시려는 고객님들께서는 공시이율이 더 떨어지기 이전에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표를 보시게 되면 이건 2011년 당시 그 연금저축보험의 공시이율이 적혀 있는 표거든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4.8에서 5.1까지 대략 5% 전후로 공시이율이 책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높은 공시이율의 상품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기준금리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변액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또 국민연금 수익률이나 내가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민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시는 표는 2021년 기준 국민연금의 내가 월급이 얼마고 몇 년 동안 납부하였을 때 연금액이 어떻게 돼 있는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나와 있는 공개된 서식표입니다. 너무 많은 예시가 많아가지고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한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이제 급여가 발생하셨을 때 받게 되는 연금액인데요. 원래는 이제 40년이나 뭐 35년 납부하시는 게 제일 좋은 케이스지만 국민연금의 역사가 그렇게 아직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없고 평균적으로 20년에서 25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요. 예를 들어 250만 원 버시는 분께서 이제 한 20년에서 25년 납부하셔서 연금액을 받게 되시면은 51만 원에서 64만 원 정도 받게 되시는 거고요. 이제 350만 원 정도 이제 평균적으로 급여가 발생하셨던 분께서 20년에서 25년 정도 국민연금 납부를 하게 되시면은 61만 원에서 이제 76만 원 정도 받으시게 됩니다. 물론 지금 가치고요. 나중에 미래 가치가 되면은 미래의 이제 물가 상승률을 국가에서 반영해줘서 더 큰 금액을 받게 되겠지만은 하지만 또 실질 금리는 그렇게 크게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검소하게 생활하신다면은 또 이게 엄청 작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좀 여유 있는 생활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민연금은 한 국민으로서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저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액수는 다른 선진국처럼 점점 이제 줄어들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출산율은 이제 줄어들고 연금을 받아야 될 분들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조정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연금은 중요한 거니까 국민연금 이제 받는 액수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홈페이지 주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정보를 입력하시면 쉽게 이제 자신이 받게 될 연금액을 알아보실 수 있고요. 또 국민연금이 은행도 아니고 가만히 냅둔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 국민연금 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국민연금이 이제 국고채와 주식에 투자되고 있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개인연금도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퇴직연금 이제 받게 되시면은 과거에는 아마 이런 업장이 많았죠. 내 연봉을 13 나누기 1 해가지고 1은 이제 회사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퇴사하면 받는 구조가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운용사를 정해놓고 이제 DB형, 이제 DC형으로 많이 나누죠. 굳이 신경 쓰지 않고 뭐 정해진 퇴직금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DB형이고요. 어차피 쌓인 돈 본인이 좀 자발적으로 운용사 선택하고 하고 싶다. 그럼 DC형으로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퇴직연금도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되면은 연금소득세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객님들 꼭 아셔야 되고요. 이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 결국엔 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 다 전문가와 함께 상담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명쾌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예상연금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주셨어요. 제가 한 번 더 조금 알려드리면 www.nps.or.kr로 접속을 하시면 예상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찾아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현종 전문가님 말씀 들으니까 한 달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액이 너무 적어요. 네네. 생각보다 정말 밥 먹기도 너무 힘들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런 보험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 번 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손실 가능성이랑 꾸준하게 관리를 받지 못하면 이게 낭패를 볼 수 있다. 이 말도 좀 무섭거든요. 왜냐면 내가 나중에 잘 살려고 가입을 했는데 어떤 예시들이 좀 있을까요? 그럼 우선 제가 변액보험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을 한 보험료를 가지고 있다가 이걸 그냥 가만히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펀드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펀드가 주식형이랑 채권형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 펀드라고 하면 사람들이 펀드와 주식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나이 아디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집합체인 A, B, 모 마트가 있잖아요. 그게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합 투자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식보다 당연히 안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운용 실적에 따라서 계약자에게 투자에 대한 성과를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잘 나면 고객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대신에 반면 손실을 볼 수도 있게 되겠죠, 당연히. 네, 이게 아무래도 펀드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 상품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펀드 상품 가입하세요라고 말씀을 해도 많은 분들이 저는 손실하는 게 싫어서요 라는데 변액보험도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럼 누가 가입을 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가입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불리함을 없애고자 많은 상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는 사실 유니버셜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유니버셜 상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어떤 보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니버셜 상품은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기능이 숨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납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출금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기능이 있어서 추가 납입이 가능하고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지 않고 내가 낸 돈에서 그냥 내가 낸 돈을 예금 통장처럼 꺼내서 쓸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 계약자가 내가 투입되는 돈을 어떤 운용사에 어떻게 투입을 할 것인지를 지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펀드를 주식형에 가지고 있다가도 채권형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주식형 중에도 다양한 주식형이 있으니 그 안에서도 내가 다양하게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유니버셜 상품으로 훨씬 좋은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주식이 저평가가 되어 있어서 저점일 때는 당연히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게 좋을 테고 주식이 고평가가 되어 있어서 너무 고점이다. 그럴 때에는 골드 투자형이나 채권형 같은 안전성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하지만 결국에 보험이라는 건 우리가 장기 상품이다 보니 선택 시작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연금, 저축보험 이런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언제 시작하면 좋은지 또 그때부터 5년 뒤, 10년 뒤의 결과를 좀 미리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개인마다 상황과 성향은 천차만별이고 투자의 방식도 그만큼이나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언제까지 이루기 위한 저축인가? 그 목적과 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단기적인 목적이나 불확실한 미래의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일부의 비상금을 제외하면 중장기적인 목적들에 대해선 시간을 길게 투자해서 복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리자면요. 저희가 허락을 맡은 고객님의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는 법적인 이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 순수익률이 마이너스 2.2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2.25, 플러스 3.375%일 때 예시인데요. 그래도 기분 좋게 3.375% 예시를 드리면은 일시납 상품을 했을 때 거의 9개월에서 1년 사이면은 100% 원금 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적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수치인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수익을 내지는 않습니다. 일단 고객님의 데이터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가입 금액은 이제 1,500만 원을 일시납으로 하셨고요. 2020년 3월 24일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정도 딱 지났는데요. 투자 수익률이 38.25%, 해지자금률이 13.4% 지금 이렇게 도달한 상황입니다. 물론 코로나 여파도 있었고 물론 여러 가지 행운이 조금 들어간 것도 부정 안 할 수 없겠지만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캐치해 나가는 전문가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 돋보이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제 고객님 예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 6월 달에 가입을 하신 고객님이시고요. 보시면 1,000만 원을 일시납으로 가입을 하신 건데 일시납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추가 납입 보험료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유니버셜 상품이기 때문에 추가 납입을 2번 하셨는데 200만 원, 200만 원 2번을 하셔서 총 400만 원을 추가 납입하셨고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총 납입하신 보험료가 1,400만 원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보시면 투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47%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 환급률이 벌써 141%가 돼서 지금 납입하신 보험료는 총 1,400만 원이지만 거의 2,000만 원에 달하는 돈이 적립금으로 쌓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진짜 전문가를 만나서 고객의 돈을 내 돈처럼 생각을 해주고 고객의 돈을 불려주는 재미를 진짜로 느끼는 전문가를 만나신다면 실제 수익률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예시를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요즘처럼 금리가 낮은 때에는 이런 수익률이 많은 분들을 좀 눈뜨이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사회 초년생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요즘 투자에. 그럼 초년생들은 어떻게 좀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또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사회 초년생부터 준비를 하면 사실 가장 좋기는 해요. 그런데 가장 많이들 생각하시는 이제 오류가 급여 소득자가 되자마자 딱 한 번의 상담을 통해서 재무설계가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상담을 통해서 10만 원은 어디, 20만 원은 어디 이렇게 투자가 끝나고 나면 내 재무 상담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범하는 이제 오류가 있는데요. 그렇게 끝나는 게 재무설계가 아니고 재무설계는 절대로 한 번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꾸준히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게 재무설계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그렇지만 특히 사회초년생들은 계속해서 급여가 꾸준히 오를 거고 직급도 계속 오를 거잖아요. 계속 성장하는 일만 남았다는 건데 인생에는 수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큰 지출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된다거나 이제 뭐 주택을 구매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는 큰 지출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유동적으로 내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그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좋은 상품을 선택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즉, 유동성이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꾸준한 변경이 필요하다는 말인데 묶인 돈으로 있어야 하는 상품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유롭게 언제든지 빼서 쓸 수 있고 내가 보너스 같은 부수적인 수익이 생겼을 때에는 추가로 더 넣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버셜 상품 같은 걸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어릴 때 준비를 했더라면 결혼할 때 조금 더 좋은 드레스를 입고 좀 비싼 곳에서 결혼을 할까 그랬어요. 벌써 놀라셨어요? 결혼하셨어요? 네, 아기도 있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어리게 봐주셔서. 그럼 예. 지금이라도 좀 대비해서 제 2의 결혼을 한번 남편이 보면 큰일 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장기 상품이지만 활용도가 참 높다라는 것들을 이번 방송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었어요. 네, 비과세요금 같은 경우에는 납입을 5년 이상 그리고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 납입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만 납입하시고 그 이후에는 거치를 통해서 충분히 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저희가 좀 장기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앞서서 사례에서 뭐 1,500만 원을 일시납으로 했다라는 사례도 들려주셨는데 일시납과 관련한 이야기도 더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일시납이라는 상품을 많은 고객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좀 이런 재무설계사나 설계사 분들께서도 안내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대반사입니다. 일단은 일시납 상품을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일시연금이라고도 합니다. 단 한 번 돈을 납부한 다음에 그 자산을 운영하는 상품이고요. 물론 중간에 똑같이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이제 적은 사업비와 큰 돈 한 번에 굴리기 때문에 수익성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당연히 연금 재원을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한번 표 보면서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고객분의 또 허락을 막 받았고요. 이 고객님께서는 이제 2020년 11월 13일에 이제 저와 함께 자산을 불리신 분이시고 이제 1억이라는 금액을 일시납으로 한번 넣어 보셨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추가 납입도 이제 500만 원 또 당연히 이 상품의 기능을 잘 활용하셨고요. 곧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셔가지고 또 이 자금 필요한 만큼 아마 쓰실 것 같습니다. 구간 이제 투자 수익률도 9% 정도 발생해가지고 또 이자 수익도 적지 않은 금액이 발생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일시납 상품을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시납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세 분의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어떤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익률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궁금한 게 세 분의 재무 설계 스타일은 어떠실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윤영준 전문가님 좀 어떤 식으로 저축보험을 활용하시나요? 네, 제가 이 일을 27살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지금은 34이 됐습니다. 네. 시간이 엄청 빠른데요. 그 당시에 상담했던 이제 전 동료들과 이제 나이대 친구들 그러다 보니까 20대 중후반과 30대 초중반 이런 고객분들이 많으셨고 이런 분들의 삶을 제가 같이 공감하다 보면은 유동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수익성, 현실적인 사건에 맞춰서 재무 설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즉 우리 삶에는 언제 결혼할지 모르고 언제 차량 구매, 주택 구매 혹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다거나 이런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에 대비할 수 있는 유연한 방법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5년 전에 상담 드렸던 고객분이시고요. 전 대부분 이렇게 많이 제안을 드리는데요. 딱히 저축의 방향성을 잘 모르셔서 은행에다가 예금으로만 2천만 원 정도 이제 모아 놓으셨고, 그 다음에 매월 이제 무언가에 납입을 하고 싶은데 잘 방향성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천만 원 방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일시납 상품에 똑같이 추천을 드리고 매월 30만 원 거기다가 추가 납입 50만 원 이제 권해드렸습니다. 추가 납입을 자꾸 우리가 얘기 드린 이유는 전문가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업비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매월 납입하는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권해드려야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운영을 해서 이제 2년 정도 유지해서 330만 원 납부하던 상품도 이제 해지 환급률이 108% 정도가 이제 환급률이 찼고, 일시납 상품도 이제 120% 정도 환급률이 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일시납 상품으로 다시 합치는 겁니다. 그러면 4,500만 원 정도 되고요. 다시 4,500만 원에 추가 납입도 하시면서 다시 50만 원 플러스 다시 일정 금액 50만 원 또 추가 납입을 하십니다. 저축 금액이 좀 누르셨어요. 그 이유는 사회초년생분들은 항상 이 자리에서 머물 거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는 반드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이 급여가 오르셨기 때문에 좀 더 저축을 감행을 하셨고, 다시 2년 뒤에 4,500만 원의 일시납 상품이 15%의 수익을 내셔서 5,175만 원, 30만 원짜리 상품은 1,700만 원이 되어서 다시 둘을 합치니까 8천만 원이 되었고, 다시 또 일시납 진행하였습니다. 결국에는 현재 고객님께서 지금 30살이 안 되셨는데도 지금 1억의 자산을 형성을 하셨고요. 또 여유자금 발생하셔가지고 5년짜리 단기 달러 종신 보험까지 준비하셔가지고 여러 자산을 외화로도 지금 눈을 돌리고 계십니다. 이분이 저축에만 하신 게 아니라 해외여행도 다녀오시고 먹고 싶은 거, 옷도 다 사 입으시고 부모님 용돈도 다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의 사회초년생 분들이 약간 끈기나 네. 좀 장기 납에 대한 부담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1년 저축하는 거 어려워하고 2년 모으는 거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일단 자신의 컨디션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 은행이나 가셔서 1년짜리 적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1년 정도 모을 수 있는 체력이 되네? 그럼 2년 한번 해보시고요. 3년 해보시면은 또 목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면서 좀 일시납이나 좀 펀드나 또 성향이 좋으시면 주식 같은 것도 하실 수 있으시겠고요. 이런 거를 스스로 파악하신 다음에 같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면 좀 더 좋은 재무 설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경제 여건이 다른 만큼 수익률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금보험을 가입할 때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해야 한다라는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가장 많은 하소연을 듣는 부분이기도 네. 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종신보험은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보험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빠집니다. 그러면 아무리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그 사업비를 메꾸기가 좀 어렵겠죠. 그리고 10년을 꼬박 유지해야 원금이 되는데요. 뭐 시간과 기회비용 이런 것들을 고려하신다면은 좀 말도 안 되는 저축이라 생각이 들고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납입 여력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험 상품은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 20년 이렇게 되는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한 곳에 너무 올인을 해놓으시면 위험한 상황이 분명히 발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결혼 준비, 주택 마련, 자녀 양육 등 기타적으로 내가 지출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잖아요. 그럴 때 내가 유동성 있게 자산을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 곳에 너무 올인을 하시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은 피하시는 게 좋고, 저축과 투자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제 뭐 주택 청약이나 주식 투자, 부동산, 증권사에 있는 펀드 등 다양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고객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서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꼭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하셔서 유동성 있는 자산 분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변액연금보험이란 건 결국에는 투자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이 변액연금보험 가입하실 때 선택하실 수 있는 펀드의 수가 충분하게 존재하는지, 그래서 선택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자산 분배를 충분히 할 수 있는지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펀드의 수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기회에 대해서
더 안정적인 수익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셔서 상품 고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저축보험에 대한 A to G 알아봤습니다. 보험 골든타임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과 전문가분들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2128-2610, 02-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 가능합니다. 알토마토를 직접 검색하시거나 주소 입력해서 들어오셔서 시청자분들 많은 참여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찾아뵐게요. 유영준 전문가님. 네, 시청자 여러분들, 돈이 되는 TV 알토마토 채널 고정! 내 보험료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 전격 보험 분석, 보험 골든타임.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2610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전격 보험 분석, 보험 골든타임. 여러분의 보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네, 이번에는 보험 골든타임 앞으로 접수된 상담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담인데요. 문자로 남겨주셨네요. 끝번호 5589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억 만들기 플랜을 가입했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려 갔는데 거래가 없다고 해서 이 상품을 가입하면 금리를 할인해 준다고 해서 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납부하고 10년 납부하면 1억이 된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6천만 원밖에 내지 않았는데 4천만 원 이자 붙는 게 이상하다 싶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끼워 팔기를 당한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떤가요? 네, 일단은 고객님 상심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좀 은행권에서 그런 일이 좀 적지 않게 발생했었는데요. 사실 과거에 이런 식으로 소비자분들한테 좀 이런 걸 권한 게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케이스를 많이 당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은행에 뭐 대출이나 뭐 하러 가면은 어플을 까셔라. 우리랑 거래가 너무 없다. 통장을 뭐 바꿔달라. 하신 다음에 뭐 한 바퀴 쭉 돌고 오시면은 또 승인해 드리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았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최근에 금융소비자법이 발효가 되어서 하지만 이런 거는 이제 좀 보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월적지를 이용해서 좀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은행이 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다 보면 소비자가 당연히 그 말대로 할 수밖에 없고 좀 불필요한 상품을 가입하게 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또 이런 상품은 50만 원씩 10년 납부해가지고 장기 거치하면은 1억이 안 될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와 함께 논의를 하셔가지고 좀 가입 과정에 있어서 불리한 부분이 있었으면은 호소하셔가지고 구제를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감액을 하신 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같이 전환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금소법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으니까 관심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상담 볼게요. 끝자리 3360번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소개를 통해서 50만 원짜리 CI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질병과 사망 보장도 되면서 나중에 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너무너무 좋은 상품이라 생각하고 가입을 했는데요.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이게 진짜 가능한가요? 나는 이거 하나만 가입했는데 이게 정말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해지 환급금을 받는데 30년을 내도 원금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좀 가능한가요? 라고 계속 질문 주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사실 걱정이랑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보내셨구나라고 되게 느껴지는데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CI 보험은 종신보험으로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선지급을 해주는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보험을 정말 질병, 사망, 연금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로 그런 목적으로 가입을 하신 거라면 잘못 가입된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애초에 보험은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나뉘어져 있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각각의 특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은
보험은 저축으로, 보장성 보험은 보장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CI 보험 같은 경우에 보장성 보험인데 이거를 연금으로 내가 가지고 가려면 연금 전환을 하셔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연금 전환을 하시게 되면 이 보장은 전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연금 전환을 하고 나서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을 하게 됐을 때에는 진단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정말 괜찮으신가요? 이 보험은 지금 이렇게 가지고 가시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이시는 상황이고요. 전문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담을 좀 도와주셨는데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을 구분해서 가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볼게요. 6723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40대 초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직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잘 모르겠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좀 상담을 받는 건 부담이 됩니다. 나중에 은퇴하며 한적한 전원주택에 마당에서 텃밭을 일구고 가끔 1년에 해외여행 2번 정도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던데 제가 어릴 때 부루해서 늙어서는 잘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을 기반으로 해갖고 3층 보장 꼭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자로는 자세한 급여나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담은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시간에 투자하시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납입하시라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시간을 길게 두고 납입하시면은 훨씬 더 여유롭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국민연금 최고 상한액이 46만 5천 원인데 이 정도면 지금부터 20년 정도 준비를 해도 그 정도로도 충분히 큰 금액이 나오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공무원연금 많이들 부러워하시는데 왜 공무원연금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30년 넘게 강제로 한 달에 30만 원 이상씩 꼬박꼬박 납부하는데 그게 어떻게 영향력이 적겠어요?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스스로 공무원연금 준비하듯이 자기만의 연금 준비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일찍 준비하셨으면 좋겠는지 다음 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나이대별로 준비해야 하는 연금 준비액인데 우리가 만약에 60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하고 그 시점에서 3억을 만들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만약에 투자 수익률이 매년 6% 정도 난다고 가정을 할 때 50세에 준비하게 되면은 매달 180만 원씩 10년. 그러니까 2억 1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40이라고 마침 하셨으니까 40세부터 준비하신다고 가정을 해보면 65만 원씩 20년 준비하셔갖고 총 1억 5,600만 원이면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리시는 방향으로 빠르게 시작하셔서 최대한 크게 불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을 좀 길게 두고 여유롭게 투자를 한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좀 궁금한 점 있으시고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지역 번호 02-2128-2610, 02-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상담 마저 이어가 볼게요. 끝번호 953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회 초년생이고 저도 연금이나 저축의 중요성을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현명한 거라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데 다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돈을 지금 시작을 하신 건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한 달에 10만 원이면 1년이면 120만 원이고 10년이면 1,200만 원이고 30년이면 3,600만 원이잖아요. 사실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이제 물론 이자 수익이랑 복리, 비과세 이런 거를 다 떼고 그냥 이 돈만 생각을 했을 때의 기준인 건데요. 이렇게 금액을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목적 자금을 마련하고 싶으시다면, 꿈이 있으시다면 이 금액으로는 어렵다는 걸 분명히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 꿈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적립을 시키는 게 분명히 중요하고요. 노후 자금이 대략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어느 정도 있어야 될까요? 참 막막하거든요. 맞아요. 네. 보통은 막연하게 그냥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얼마가 필요한지조차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거를 알고 나면 아, 내가 10만 원이 정말 택도 없는 금액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65세에 은퇴를 하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달에 200만 원만 쓰는 거예요. 그럼 90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하면 몇 년을 사는 거죠? 25년을 사는 거죠. 그럼 25년 동안 내가 200만 원씩 쓰면 6억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내가 6억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200만 원만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도. 그런데 10만 원?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200만 원도 굉장히 미니멈으로 잡은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을 하시는 거에는 굉장히 큰 의의를 두시는 건 좋지만 전문가와 함께 점진적으로 금액을 계속 늘려가시면서 목표액을 설정을 하고 그 목표액에 다다를 때까지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를 구체화시키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만약에 10만 원을 꾸준히 계속해서 납입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동안은 계속해서 납입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시간이 만약에 40년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10만 원씩 40년이면 4,800만 원 원금이거든요. 이게 지금의 공시이율 상황에서 2%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7,400만 원의 결과물이 나오고요. 만약에 우리가 투자 상품을 통해서 한 5% 정도의 수익률만 추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1억 5,400만 원이 되거든요. 이렇게 성과가 크다고 하면 우리도 충분히 공격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맞는 거고, 결국 우리가 금융활동을 하는 건 금융상품을 결정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부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또 빠르게 다음 상담 보겠습니다. 끝번호 120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상여금을 자잘하게 모아서 목돈이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예금 통장에 큰 거 한 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런데 요즘 은행 이율도 너무 안 좋아서 고민 중입니다. 저는 위험한 거는 싫고 좀 무서운데요. 그래도 남들처럼 잘 되고 싶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큰 거 한 장 좋죠. 축하드립니다. 그 큰 거 한 장 만드시느라 저는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은행에다가 이제 예금하는 거는 당연히 재미없는 시대가 왔고 사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들 많이 하는 얘기가 하이 리스크, 뭐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결국에는 개인의 성격과는 또 상반될 수도 있는 투자 성향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많이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저라면은 만약에 이런 식의 자산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일단 위험을 좀 선호하신다. 그럼 공격적으로 미국과 국내 코스피 위주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이제 주가가 고점에 다다르면은 당연히 비싼 주식을 사면은 다시 또 비싸게 팔기 어렵겠죠. 뭐 옆구리나 어깨도 아니고 정수리 부분에서 매수하면은 나중에 팔기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주가 하락이 시작되면은 또 자산에 손실이 올 수도 있으니까 뭐 금이나 국고채나 이런 안전한 자산으로 자산을 이동시켜 놨다가 다시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또 채권에 있던 자산을 이동시켜서 다시 저점 매수하는 이런 좀 안전한 방향성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를 더 권유드리고 싶고요. 하나의 회사가 흔들리게 되면은 당연히 뭐 S전자라든지 뭐 L전자라든지 이런 회사가 당연히 좋으니까 누구나 그 회사 휴대폰을 쓰니까 이런 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그 회사가 출렁거리면은 고객님의 자산도 출렁일 수 있지만은 뭐 S전자, 무슨 바이오, 무슨 지학처럼 유명한 회사 여러 군데 같이 투자를 하면은 한 회사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다른 회사가 같이 버텨주니까 이런 좀 안정적인 펀드에 투자하시는 걸 좀 권유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을 전문가와 함께 서로 이해해 나가면서 자산 증식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요. 도움을 주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음 상담입니다. 740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아들이 10살이에요. 아들에게 조금 더 나은 20대 생활을 선물해주고 싶은데 사실 생활비 때문에 지금도 힘든데 고민이 있습니다. 점점 아이는 크고 하고 싶은 데 많아질 텐데 괜찮은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아이가 크면서 사실 돈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만나는 고객님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그때라도 시작할 걸. 그때가 돈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가 그래도 덜 나갔었네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10살이면 아직은
큰 금액이 지출이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가 올라가고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대학교에 입학을 할 때가 되면 더더욱 많은 지출이 생기는데요. 저는 사실 연기 전공을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연기 전공을 해서 예고에 입학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등록금이 일반 인문계의 3배였어요. 등록금만 따져도 일반 인문계의 3배인데 거기에 내가 이제 실기를 해야 하니 그 실기 실습비 그거 외적으로 공연을 올려야 하니 공연 올릴 때마다 또 돈을 걷어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이게 예체능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가 만약에 공부를 잘한다. 그럼 공부로 밀어주셔야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학업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아이가 요리에 취미가 있다. 그럼 요리 쪽으로 내가 투자를 해줘야 되겠죠. 꿈이 없는 아이가 아니라면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단돈 5만 원, 10만 원씩이라도 준비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무조건 50만 원, 60만 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셔야만 아이를 위한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라도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 아이의 이름으로 준비를 하시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아이의 명의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걸 나중에 고스란히 이 아이가 이 기능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비과세의 기능 한도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이 아이가 지금부터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걸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혹은 뭐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걸 받게 되면 다른 아이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 평생 비과세 통장이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기능을 살려주기 위해서라도 아이의 이름으로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신다면 중간에 이제 출금을 하셔서 아이의 꿈을 위해서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이 아이에게 이 기능도 물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15살 되던 해에 네. 제 앞으로 변액연금 20만 원짜리를 가입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25 정도 취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쯤에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넘겨주신 거예요. 그때 보니까 은혜롭죠, 진짜. 너무 요긴하게 잘 썼고 실제로 지금도 비과세 혜택 이미 적용받으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없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사실. 네. 정말. 네. 진짜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오늘 댁에 가서 꼭 큰 절을. 네, 감사하고 큰절 있습니다.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고민 상담까지 좀 도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유현종 전문가, 박세별 전문가, 장우혁 전문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험료를 지키는 현명한 선택, 전격 보험 분석 프로그램 보험 골든타임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나도 이 보험 상담과 관련한 이야기들 문은 열려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128-2610, 02-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www.altomato.com에서 다시 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aking my sweet time.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보장 내용과 형태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되는 것입니다.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상황, 나이, 성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 가치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